네, 이번 시간은 연속 방정식과 그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찰계 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통형 관에서 내경이 D인 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때의 질량유량은 M-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부피유량은 V-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모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사용을 하는 단위는 바로 MKS 단위가 되겠습니다. MKS 단위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M-에 해당하는 단위는 kg/s가 되겠고요. V-에 해당하는 것은 미터 삼승 per sec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맨 먼저 내경과 단면적과의 관계는 첫 번째 ACS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부피유량과 그 평균 속도와의 관계였는데, 부피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에다가 바로 단면적을 곱해준 것이 바로 부피유량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량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다가 부피유량을 곱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잊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 밀도라고 하는 값은 바로 질량과 부피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M1에서 M2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U2라고 하는 것은 U1에다가 바로 D2의 제곱, D1의 제곱과 같은 관계를 얻어내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로1과 로2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등온일 경우에 바로 여기서 흘러가는 유체가 동일한 물질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 내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 쪽의 평균 속도는 바뀌어진다. 또한 바꿔 말하면 내경의 변화가 없다면, 즉 D1과 D2가 같다면 U1과 U2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U2는 같은 것이죠. 만약에 D1과 D2가 같다면, 즉 내경의 변화가 없는 것에서는 1번과 2번 사이에 있어서의 그 평균 속도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노테이션을 다시 정의를 할 텐데요. 델타 1P다 라고 하는 것은 P1에서의 압력에서 P2의 압력을 뺀 것입니다. 유체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동 특성에 의한 유체의 분류인데요. 바로 이러한 원통형에 관해서 이제 바로 유체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를 흘러갈 때 여기에 이제 물이 이쪽을 나와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겠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바로 유체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염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방울을 어느 위치에다가 이쪽이 돼도 되고요, 아래쪽이 돼도 되고요, 중간이 돼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흘려 놓았을 때 그 흘러가는 모양을 관찰해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를 했을 때 바로 어느 쪽에서 흘러든지 간에 마치 여기에 하나의 판 위를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일정한 높이에서 흘러간다 라고 하는 유체의 흐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여기 위치에 놓이게 되면 여기 위치의 것을 꾸준하게 따라가겠고요. 가운데에 놓이게 되면 여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유체의 흐름의 속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높이에 해당하는 변화는 없이 일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관의 내벽과 평행하게 흐르게 되고요. 여기와 여기 있는 두 유체가 서로 섞이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치 층을 지어 흘러가는 건다, 층을 지어 흐른다 라고 하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층류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층자에 해당하는 이 라미나가 바로 이러한 뒤에
평평한 평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그 물의 유량을 조금 더 세게 했어요. 유량의 흘러가는 속도를 조금 더 세게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평평하게 흘러가던 것이 무질서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규칙한 흐름이 되고 완전한 혼합이 됩니다. 층류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한 높이로 꾸준하게 층을 지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가 않는데, 얘는 불규칙하게 흘러가 가지고 완전한 혼합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어지럽게 흘러간다, 어지럽게 흐른다 라고 해서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우리가 딱 찍어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복잡하게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옛날부터의 큰 숙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유체는 층류, 어떨 때는 층류가 되고 어떤 때는 난류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질 때 그것에 해당하는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밝혀낸 것입니다. 자, 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층류와 난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데요. 유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즉, 유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층류와 난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레이놀즈 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레이놀즈 수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요. 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그 세 개가 짝 있는 이것은 바로 정의를 나타내는 수학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뮤는 여러분들이 점도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로우는 바로 밀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u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d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성 길이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특성 길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어떤 차원의 것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조를 얘기합니다. 구조. 즉,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통형 관을 흐를 수도 있고요. 사각형의 덕트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로를 흘러갈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다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각각 다른 데 있어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길이가 대표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길이, 그러나 그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특성 길이라는 말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층류와 난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그 물리적인 의미로는 점성과 관성력의 비라고 하는데, 딱 쉽게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관성력이 점성보다 크다면 이때가 바로 난류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점성이 관성력보다 크다면 이때는 바로 층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것에 해당하는 기준값들은 시스템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원통형 관을 얘기를 할 때 원통형 관에 대해서는 자, 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2100보다 작다면 그때의 흐름은 바로 층류가 됩니다.
측류가 되겠고요. 만약에 레이놀즈 수가 21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은 요 범위를 우리가 전이 영역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레이놀즈 수가 4000보다 크다면 이때를 우리가 난류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전이 영역은 무엇이냐면 측류로도 볼 수 있고 난류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요 기준값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 관이다 라고 하는 시스템일 경우에 요것에 해당하는 기준값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리 한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F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이 바로 마찰 계수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레이놀즈 수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놀즈 수가 한 여기가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 한 2100 정도, 한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작은 요 정도의 범위가 바로 측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보다 큰 이 경우가 바로 난류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통형 관일 경우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 기준값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통형 관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구가 있고 여기 주위로 이게 유체가 흘러간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 비행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에 해당하는 이 바로 똑같은 X축이 바로 레이놀즈 수가 되겠고요. Y축이 마찰 계수가 되는데, 구 주위로 흘러가는 어떤 물체를 갖다가 주위로 흘러가는 이런 곳에 있어서 원일 경우에 바로 그때에 해당하는 기준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바로 이 영역이 측류가 되겠고요. 1보다 큰 이 영역이 바로 난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즉,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레이놀즈 수에 해당하는 그 기준값들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MKS 단위계로 우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단위를 MKS 단위계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밀도에 해당하는 단위는 kg/m 3승이 되겠고요. 특성 길이는 어차피 길이이기 때문에 바로 미터가 해당하는 단위를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m/s가 되겠고요. 점도에 해당하는 뮤는 바로 MKS 단위계로 파스칼 세크가 되고, 이걸 기준 물리량으로 나타내면 kg/m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킬로그램이 사라지고요. 세크 사라지고요. 미터의 3승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차원은 없는 것입니다. 단위가 없는 것이죠. 단위가 없는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바로 무차원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일 먼저 경험을 하게 되는 무차원 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레이놀즈 수를 딱 보게 되면 유체의 특성으로 주어지는 변수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체의 특성으로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유체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어지는 어떤 값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바로 물성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레이놀즈 수에 있어서 물성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점도하고 밀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 시스템의 특성으로 주어지는 변수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처럼 구조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변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특성 길이인 d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통형 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물이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로와 뮤는 정해져 있고요. 원통형 관의 내경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경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키면 평균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레이놀즈 수의 값을 감소하게도 또한 증가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레이놀즈 수의 레이놀즈 수의 범위는 시스템마다 다른가? 같은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다르다 라고 하였죠. 그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통형 관과 그 다음에 구주위로 흐르는 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마찰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하는 그것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공학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유동은 보통 채널에서의 유동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물체주의로의 유동으로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유동은 바로 이 채널에서의 유동이 됩니다. 마치 그 파이프에서 오일을 갖다가 흘러가는 것, 관계수로에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고분자의 가공에 있어서 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플라스틱의 인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터를 통해서 유체를 뽑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됩니다. 자, 근데 모두 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이 주된 그 핵심이 되냐면 바로 압력차와 유량과의 관계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얼마만큼의 압력차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유량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또한 똑같은 문제이지만 두 번째, 얼마만큼의 유량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압력차를 주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서 이 압력차와 유량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요거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그 변수가 바로 이 마찰계수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물체주의로의 유동 같은 것은 이제 비행기의 날개 주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열교환기에서의 유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다루지는 않고 주로 이 채널에서의 유동을 위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살펴보게 되게 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F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찰계수가 되겠고요. 이 레이놀즈 수는 되겠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2100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측류와 난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원통형 관에서의 그 레이놀즈 수와 이 마찰계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우리가 측류일 때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 측류에서는 마찰계수가 16 나누기 레이놀즈 수의 관계를 갖게 되겠고요. 난류에서는 우리가 아주 매끈한 관일 때, 아주 그래서 중간에 스케일이 없는 아주 매끈한 관일 때 바로 0.0791의 레이놀즈 수의 0.25승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얻어낸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즈 수만을 안다면, 그래서요 레이놀즈 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무엇은 값을 알 수 있냐면 바로 마찰계수 값을 아는 것이 됩니다. 바로 레이놀즈 수가 결정된다면 바로 마찰계수의 값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표는 원통형 관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에 따른 레이놀즈 수와 마찰계수의 범위는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측류와 난류에 따라서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측류와 난류는 결정이 되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마찰계수 값을 주는 것은 다른 표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찰계수를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찰계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단 마찰계수에 해당하는 값은 무차원이 됩니다. 무차원이 되겠고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시계 관계에 있어서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무차원이기 때문에 마찰계수의 값도 무차원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fk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체가 흘러가면서 어떤 물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물체에 미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성 면적이 됩니다. 어떤 시스템마다 정해질 수 있는 면적이고요. 이 K는 바로 유체가 흘러갈 때에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체가 아무런 물체가 없이 흘러갈 때의 운동 에너지가 물체가 존재할 때 실제로 미치는 힘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찰계수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FK와 A와 K는 우리가 시스템에 따라서 다 정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원통형 채널에서의 유동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면적 A는 바로 특선 면적이라고 하는데 원통형 채널의 경우에는 유체에 의해서 젖은 면적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원통형관을 흘러가게 될 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을 때 실제 유체가 흘러갈 때 젖은 고체면의 면적은 바로 이 바깥 안쪽에 있는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은 반경이 R인 우리가 관을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원주가 2파이 R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길이가 바로 원통형 관의 길이를 L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파이 RL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에서의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가 바로 K가 되겠고요. 이것을 풀어보게 되면 2분의 1의 로 U 제곱이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체가 흘러가면서 이 관벽에다가 미친 힘, 즉 쉬어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그 쉬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압력을 P0, 여기에서 압력을 PL 또는 P1, P2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델타 1P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델타 1P로 나타내었을 때 바로 이것이 델타 1P의 파이 R 제곱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마찰계수 식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즉 원통형 관의 경우에는 AK, FK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마찰계수의 정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채널에서의 유동에서의 각각의 값으로서 대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FK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파이 R 제곱 델타 1P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면적 A는 특성 면적이 되겠죠. 2파이 R L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때에 해당하는 단위 부피단의 운동 에너지인 K는 2분의 1의 로 U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파이는 지워지겠고요.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분의 1은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하나가 있고 여기는 제곱이 있으니까 떨궈져 버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L분의 R이 되겠고요. 로 U의 제곱 분의 델타 1P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경보다 이 반경보다는 내경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이 R을 갖다가 내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2L분의 D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 U의 제곱분의 델타 1P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통형 관의 경우에 마찰계수를 정의를 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이 식의 이름을 우리가 패닝의 프리션 팩터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마찰계수의 정의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낸 이것이 되겠고요. 이 식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L분의 델타 1P다 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것을 뽑아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냐면 d분의 2 로 u의 제곱에 f라고 주어질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관에서에 해당하는 마찰계수의 값을 아까 앞장에서처럼 구해낼 수 있다면 측류와 난류에서의 레이놀즈 값을 따라서 F값을 구해내게 되면 그 값을 이곳에 집어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 길이당의 압력차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마찰계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이 식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케이스 1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통형 채널에서의 유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델타 1P와 이 유량, 부피 유량 사이에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1은 무엇이냐면 부피 유량이 주어질 때 바로 압력차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V 다시 주어집니다. 주어졌을 때 델타 1P는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부피 유량으로 흘러가게끔 하고 싶다면 압력차는 얼마나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펌프의 용량, 즉 압력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펌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의 용량이 얼만큼이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델타 1P가 기분입니다. 만약에 델타 1P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델타 1P가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에 해당하는 이것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부피 유량은 얼만큼이나 흘려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펌프가 하나가 있는데 이 펌프를 이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얼만큼의 부피 유량을 얻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바로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가 관 내부가 매끈한 원통형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의 직경이 3cm, 그 다음에 부피 유량, 이게 Q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V 다시입니다. 이 부피 유량이 1.1 리터 퍼 세크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주어진 값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가 바로 0.93으로 주어져 있고요. 점도는 1.95 센티포아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바로 간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압력차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유량을 구하는 문제는 바로 유량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해내게 되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로 그 부피 유량은 바로 평균 속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으로서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부피 유량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케이스 1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1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말 그대로 부피 유량이 주어졌습니다. 부피 유량이 주어졌고요. 이걸 통해서 바로 압력차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부피 유량이 단면적을 먼저 계산을 하십니다. ACS를 먼저 계산을 해 놓아서 유용하게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피 유량을 알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피 유량 나누기 단면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하는 공식이 정의가 바로 D가 되겠죠. 자, 원통형 관에서의 경우에는 원통형 관의 경우에는 바로 특성 길이가 관의 경우 특성 길이 D는 바로 내경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경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측류인지 또는 난류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F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F의 값은 바로 측류와 난류일 때에 따라서 각각 달랐습니다. 그 다른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게 되게 되면 바로 16 나누기 레이놀즈 수는 측류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고요. 0.0791 나누기 레이놀즈의 4분의 1승은 바로 난류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바로 앞에서 구했었던 L분의 델타 1P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마찰계수의 정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값을 바로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마찰계수 정의식으로부터 이걸 알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내경이 3cm이기 때문에 자 바로 우리가 0.03이라고 사용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MKS 단위계로 통일하셔야 되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다음에 부피 유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1 리터/세크가 되겠습니다. 얘를 미터 3승/세크에 해당하는 단위로 바꾸니까 0.001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밀도 로는 바로 그램/센티미터 3승으로 되어져 있는데 MKS 단위계로 바꾸면 935가 되고요. 이 뮤라고 하는 이 점도는 바로 그 1.95cm 포화저였기 때문에 파스칼 세크의 단위계로 바꾸게 되면 0.00195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내경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단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바로 단면적이 바로 여기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엑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릿수를 이렇게 계산하였고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이 뒤에 바로 그 유효숫자 4자리를 유지하면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이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V 단 나누기 ACS로 하게 되면 1.556까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레이놀즈를 계산하시면 22,38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0.7을 제외하고 사용을 해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난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난류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이 값을 여기에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마찰계수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L분의 델타 1P가 해당하는 것을 구해보게 되면 바로 976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ATM의 단위로 바꾸게 되면 바로 101325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0.009634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때 L분의 델타 1P가 예를 들어서 0.01이 되겠죠. 0.01 ATM per 미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길이 L이 바로 100m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단위 길이당의 압력차가 0.01 atm per m인데 길이가 100m라면 100m인 원통형 관이 되겠죠. 이랬을 때 바로 100m인 양단의 길이가 100m인 이때 압력차는 얼마가 필요하게 되냐면 이때에 해당하는 압력차는 1 atm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펌프의 용량이 0.5 atm 짜리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몇 개의 펌프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될까요? 그 대답은 쉽게 2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펌프의 용량이 0.3 atm이라면 우리는 4개에 해당하는 펌프를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까지는 0.9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만큼의 우리가 부피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르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그래서 남더라도 4개에 해당하는 펌프의 용량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케이스 2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압력차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압력차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부피 유량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좀 트릭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부피 유량을 안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를 알아야 되고요. 평균 속도를 알려면 레이놀즈 수를 알아야만 하는데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머리 좋으신 분이 트릭을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FRE의 제곱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F라고 하는 것은 정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를 보다시피 EL분의 D 로 U의 제곱에 델타 1 P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F에 해당하는 이 식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평균 속도는 바로 분모에 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레이놀즈 수를 모르는데요. 레이놀즈 수의 정의는 뮤분의 로 U의 D가 되겠습니다. 근데 레이놀즈 수에도 우리가 모르는 바로 이 평균 속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F에는 U의 제곱이 분모에 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레이놀즈 수의 분자의 제곱을 만들어 주려면 이것을 다 제곱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레이놀즈 수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를 해보니까 우리는 쉽게 이걸 정리를 해보게 되니까 U의 제곱과 U의 제곱이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로와 로 하나를 떨쳐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손쉽게 이 U의 제곱의 L 분의 로 D의 3승의 델타 1 P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조합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차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주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상수 C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계산 값이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 구한 그 상수 C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었고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난류라면 우리는 그 레이놀즈 수와 마찰 계수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습니다. 즉 FRE의 제곱이 여기에 해당하는 F가 난류일 경우에는 0.0791 분의 레이놀즈의 4분의 1승이 되겠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레이놀즈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0.0791의 레이놀즈 수의 이것은 1.75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위에서 계산한 바로 C의 값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레이놀즈 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C 나누기 0.0791의 1.75 분의 1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 레이놀즈 수의 값이 무엇보다 크다면 보통 난류인데 여러분들은 한 2100보다 크다라면 이 값이 2100보다 크다라면 이 가정은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값이 2100보다 작다면 가정이 틀린 것이 되니까 바로 이때는 측류로 가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 과정으로 FRE의 제곱이 측류일 때는
16분의 레이놀즈 수가 되겠고요. 이것이 레이놀즈의 제곱이니까 16 레이놀즈 수의 값이 되고요. 이 값이 C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이놀즈 수는 16부의 C로 주어질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값이 2100보다 작다면, 이 값이요, 이 값이 2100보다 작다면 가정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난류로 가정을 하든 층류로 가정하든 했을 때 바로 이 값으로서 우리가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해내니까 레이놀즈 수의 정의가 뮤분의 로유 d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 속도를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로 d 분의 뮤의 레이놀즈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피 유량은 이 평균 속도에다가 바로 단면적을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의 경우와 동일한 예제로서 우리가 이 케이스2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내경과 밀도와 점도와 그는 다 동일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P가 바로 앞에서 구했던 바로 0.9634 ATM으로 그대로 주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그 MKS 단위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칼의 단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이를 100m로 하겠습니다. 자, 100m로 할 때 그 우리가 제일 먼저 첫 스텝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C값이었죠. 이 C값은 바로 FR의 제곱으로 주어지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계산을 한 결과가 바로 단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324만 얼마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이상에서 나올 경우에는 그냥 끝에까지를 다 소수점 자리 그 첫 번째 1의 자리까지는 그냥 다 써주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꽤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류를 가정을 하였고요. 난류를 가정했을 때 바로 이 식에 의해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바로 22,384를 얻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3번의 레이놀즈 수의 값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 레이놀즈 수가 구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3번의 그 평균 속도를 구한 것이죠. 이것이 3번이 되겠고요. 그것 또한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를 했을 때 V-에 해당하는 부피 유량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값을 얻게 되고요. 이것을 리터 퍼 세크에 해당하는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얻어지니까 근 1.1 리터 퍼 세크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 유량과 압력차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 층류와 이 난류의 상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부피 유량과 여기에는 델타 1P 이것이 바로 압력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압력차에 해당하는 것에 1승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선형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y는 ax 더하기 b에 있는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선형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류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부피 유량은 압력차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바로 식의 이름, 바로 이 식이 되겠는데요. 이 식의 이름이 하겐 푸아줄리 식이라고 합니다. 즉 그 의미는 뭐냐면 압력차가 2배가 되면 부피 유량은 2배가 되고요. 압력차가 10배가 되면 부피 유량은 10배로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원통형 관에서의 흐름이 난류를 흐를 때는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압력차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그 숫자로서 비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y축이 v 다 부피율량이 되겠고요. x축이 델타 원피인 압력차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선형에 해당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못 미친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부피율량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압력차는 어느 정도의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피율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그 배관에 대한 사이징이나 이런 것을 베이직 디자인을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아셔야 될 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석유화 공장이나 일단 파이프에서의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난류로 흐르게끔 많이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용량이 무한히 많이 커진다 할지라도 부피율량은 그것에 따라서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단조 실험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터인데 바로 이렇게 난류일 때 이렇게 비선형의 관계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우리는 그 채널에서의 즉 원통형 관에서의 유동에 대해서 그것의 측류냐 난류냐를 결정을 하는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이것이 측류와 난류를 흐를 때 과연 유량과 압력차의 관계에 대해서 케이스 1, 케이스 2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그것에 대한 응용 문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측류일 때는 그 압력차에 대해서 부피량은 선형적으로 비례를 하게 되지만 난류의 경우에는 비선형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